사전에 그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이제 소명 자료로 내고 24개월로 변제 기간에 사무실에서 맞춰서 들어가는 게 맞죠. 지금 또 이슈가 굉장히 핫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정부가 여야당에서 엄청 다양한 대책을 내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소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회부됐다. 이제 곧 통과할 것 같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정안을 보면은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을 LH에서 이제 뭐 경매나 공매로 매입을 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뭐 10년 동안 거주하게 하는데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사실상 월세를 지급받는 것처럼 해서 이제 보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원하면 10년 더 살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방안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뭐 개인회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사무실에서도 많은 분들 하고 계시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뭐 회생법원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주니 뭐 이제 이런 대책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진행하신 분들은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대책들이 발표되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좋은 조건으로 이제 개인회생 절차로 진행은 가능하신 거죠. 내가 전세 피해자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회생제도 신청한 데 있어서 까다롭게 보나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회생법원, 뭐 부산,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그리고 거기 보도자료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다라는 일단 그런 결정을 받아야 24개월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아니요, 회생제도는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변제 기간이 뭐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느냐 안 줄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일단 전세 피해자가 입증이 되면 알아서 회생법원에서 이렇게 24개월 결정을 내리는지 아니면 별도의 사전에 그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이제 소명 자료로 내고 24개월로 변제 기간에 사무실에서 맞춰서 들어가는 게 맞죠. 예전에도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에는 변제 기간 뭐 24개월로 단축해 주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보면은 그 요건을 체크하지 않고서 접수를 했더니 뭐 회생위원이 전화해가지고 요건이 되는 것 같으니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주거나 보정 권고를 내리거나 하면은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했는데 검토를 못하고 그냥 36개월을 했는데 이거를 24개월로 다시 줄여가지고 재신청하고 싶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요건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맞춰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36개월로 그냥 들어갔는데 법원이 24개월로 낮춰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사실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사건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대에 제외하고 또 이렇게 단축될 수 있는 케이스가 또 있을까요?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거나 뭐 3명 이상 다자녀인 경우 중증 장애인 아니면은 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고 있어요. 그 법에 따른 뭐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이제 뭐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이제 뭐 단축할 수 있다라는 실무준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준칙에는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보도자료에 보면은 뭐 그런 경우는 이제 24개월로 한다. 아니 뭐 거기서 특정 요건이 플러스 되면은 또 줄여서 뭐 18개월로 한다. 뭐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사실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도의 운영 시기상 2년 더 가지고 36개월까지 가지 않고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법원에서도 한계 채무자들을 최대한 이제 구제해 주려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어쨌든 목적은 구제잖아요. 그래서 구제를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시 돌려놓는 건데 감당할 수 없는 월 변제금을 통과시켜 놓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거 감당 못 해가지고 끝까지 수행 못 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또 사회 경제적으로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법원에서도 최대한 이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회생 법원에 좀 국한된 것 같고 회생 법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방 법원별로 좀 나뉘긴 하는데 몇몇 법원들은 또 이렇게 채무자들의 편의를 굉장히 많이 봐주려고 하는 반면 몇몇 법원은 이제 뭐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참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게 현실이에요. 회생위원회 성향 이런 거 잘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모 법원의 회생위원님하고 또 저기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 예규도 있어요. 대법원이 이제 뭐 민사재판, 형사재판, 뭐 이제 특정 재판별로 큰 틀에서의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있죠. 예규니까 어떤 뭐 법률적인 효력은 아니지만 법원 내부적인 그런 준칙으로서의 효력은 있는 건데, 회생위원님 말씀이 그 대법원 예규는 개인회생 사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회생위원이나 뭐 거의 참고도 안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긋나는 보정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대법원 산하의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일련의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법원별로 알아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더더욱이 그런 부당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법리적으로 주장을 해도 변호사가 법원 내부에 있는 회생위원은 사실 그냥 법원 공무원이거든요. 법원 공무원 준비하면서 봤던 그 법이 전부일 텐데, 채무자 회생법은 당연히 그 법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도 회생 파산을 하겠지만, 네. 임대인은 월세를 받는 게 자기의 소득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회생 파산을 할 때 월세 받는 집들을 보고 팔면서 회생 파산을 신청을 해야 돼요. 임대인이 직업인분이 있었어요. 건물을 한 채를 갖고 계시고 거기에 임차인이 한 10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유일한 소득원이자 직업, 그분 파산으로 통과가 돼서 그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셨어요. 임대소득인데 세입자들이 다 채권자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채권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별채권자라고 해서 그 건물의 담보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이 돼요.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별채권자이기 때문에 회생 절차에서 따로 받는 금액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담보로 잡고 있는 건물을 경매로 너가 알아서 팔아서 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가라는 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별채권자가. 그러면 어차피 경매를 넘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입자들이. 그러면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제 재원으로 쓰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겠죠.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진행하는 동안에 이거를 경매로 안 넘기고 그냥 여기에 월세를 내가 계속 잘 내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개인회생 들어가서 채권자에 들어가 있는 마당에 어느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집주인이 회생 파산을 해버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또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결국에? 전세 사기는 또 별개죠. 전세금을 떼인 거지.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속았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의 피해자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그런 건 거예요. 그 아까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결국에는 파산을 하셨다 했잖아요. 파산했죠. 절대 안 돼요. 회생이? 네. 절대 안 되진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입자가 동의를 해서 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도 밀리지 않고 계속 내겠다, 그런 전제가 붙으면 가능은 하겠죠. 왜냐면은 당장에 개인회생 사건의 채권자로 들어가는 거고, 세입자가 채권자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 그러면 너 보증금은 이 건물을 경매를 넘기든 너가 알아서 해서 여기서 가져가. 그리고 건물을 경매 넘겼는데 유찰돼서 헐값에 넘어갔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못 받은 보증금 일부는 회생 절차에서 떼일 수밖에 없어, 변제율에 따라서. 이 전제인 건데 법리적으로는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